영어 단어장을 구매해서 공부하는 거는 나는 좀 지루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모르는 단어 하나씩 다 찾아서 옮겨 적었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쓰면은 큰 노력 없이도 단어가 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 영어 암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스튜디오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창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노규아입니다. 전공이 영어영문학과면 영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했던 거야? 나는 외국어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 언어는 소통의 매개체라고도 하잖아. 그래서 나는 영어는 다양한 나라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옛날부터 생각했어. 영어를 또 잘하면은 여행 같은 거 다닐 때도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영어도 이게 언어다 보니까 언어의 기본이 또 단어잖아. 단어를 잘 알면은 표현도 풍부해지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문법이나 발음이 아무리 좋아도 어휘력이 부족하면 의사소통도 어렵고 듣기나 독해할 때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 그래서 나는 단어가 모든 영어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영어 공부의 기본인 단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영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부터 또 영단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까지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너는 영어 단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내용도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어휘 수준도 같이 올라가니까 기초적인 어휘를 좀 어릴 때부터 잘 잡아두지 않으면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맞아. 나는 무엇보다도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문장의 연결을 통해 한 단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글 자체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 입시 영어와 관련해서도 단어의 중요성을 빼놓을 순 없잖아. 특히 영어 모의고사 지문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어휘, 그러니까 키워드가 글 전반의 내용을 좌우하는 그런 핵심적인 글의 방향성이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감으로만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면서 지문을 읽어나갈 경우에는 내가 장담컨대 고득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단어 실력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신에서는 문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문법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정말 필수적이야.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Please empty the trash bin 이라는 문장이 비문이 아니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비문이냐고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문장에 동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MT 있잖아. 우리는 다 알잖아. MT의 뜻이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의 뜻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동사의 뜻도 있다는 걸 모르면은 문법 공부를 해도 결국 해석을 못하면 적용을 못하는 거지. 허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 단어를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공이 또 영어 영문학과기도 하고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잘할 것 같은데 혹시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나는 내신 영어는 그냥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수능에서는 만점을 받았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경시대회 같은 거 교내나 교외로 많이 열잖아. 그런데 빠짐없이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던 것 같아. 너는 어땠어? 나는 영어를 좋아해서 외고 영어과로 진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영어 내신 성적이 막 엄청 우수하진 않았는데 맞아. 그 영어과에 정말 쟁쟁한 친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내신은 한 2에서 3등급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 수능은 그래도 만점을 받았었어. 그럼 이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분들이 우리들의 영어 단어 공부 노하우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너의 노하우를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동화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하듯이 단어를 공부했던 것 같아. 그 이후에는 영어 단어장을 구매해서 공부하는 거는 나는 좀 지루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평소에 공부하던 토플이나 탭스나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있잖아. 이제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 지문 분석할 때 모르는 단어 하나씩 다 찾아서 나만의 영단어장에 옮겨 적었어. 그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기록해갖고 그 영어 단어 암기장을 수시로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이때 이제 나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단어장을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는 영단어, 한쪽에는 한국어 뜻을 적어놓고 그럼 이제 반으로 접으면 한쪽 언어만 볼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수시로 외웠던 것 같고 처음에 모르는 단어가 보이더라도 바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 맥락을 살피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일지를 한번 의미를 추론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던 것 같아. 결국에는 단어 시험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지문 내에서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모르는 단어가 실전에서 나오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추론을 통해서 지문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착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영어 독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는 이전에 봤던 단어를 새로운 지문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그걸 인지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복습은 없다고 생각해. 그 단어가 어떤 맥락이나 문장에서 사용되는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좀 더 이 단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영단어장을 암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영어 독해 자체의 양을 늘리면서 최대한 다양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나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지. 맞아, 나도 그 단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요즘 또 AI가 잘 돼 있잖아. 저번에 한번 예문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또 잘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맥락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영어 단어 공부를 사실 최대한 많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 접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노하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 어원집을 Word Power Make Easy라는 책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었는데, 평소에 사실 그런 내신 단어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 보는 단어를 맥락 유추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포비아로 끝나면은 뭐 공포증이다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아예 처음 보는 단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공부도 단어 해석 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갈수록 암기해야 될 영어 양이 많아지잖아. 그럼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좀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 너가 방금 한 말을 듣고 좀 놀랐는데 너가 단어를 좀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 어원집을 사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 나는 영어 암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비슷한 패턴을 가진 단어들끼리 묶어서 공부했어. 그래서 너가 했던 말이랑 되게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단어 내에서도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알파벳들의 조합이 등장하더라고. 그게 이제 접두사나 전미사겠지? 이런 묶음들을 의식하면서 외우다 보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라는 것을 좀 추측하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난 그런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영단어 암기가 힘든 이유는 단어를 이루는 어떤 알파벳의 배열이나 맥락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솔직히 우리도 자음과 모음의 배열이 왜 이런 식으로 순서가 구성되어 있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여러 번 써보는 거, 처음부터. 그거는 약간 무작위로 배열된 암호 기호들을 막 외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영단어를 암기할 때는 톤으로 외워야 된다 생각해. 사실 나도 약간 다른 이유긴 한데 영어를 손으로 쓰면 많이 아프니까 말로 했었는데 공부에 도움이 됐을 것 같네. 맞아. 너무 손만 움직이는 공부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이게 상당히 유용했던 암기법인데 영어 단어 자체를 머릿속으로 사진 찍듯이 공부하는 거였어. 이게 이미지 연상 암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뇌 자체가 글자나 어떤 추상적인 정보보다는 이미지로 저장할 때 기억이 훨씬 오래 가고 또 떠올리기도 쉽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떠올려 보는 거지. 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미지 자체를 떠올려 보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암기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글을 읽거나 나중에 영단어 시험을 칠 때 그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 좀 그런 경험이 많았어. 너는 암기 방법이 따로 있어?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줬는데 난 사실 암기는 결국에는 왕도는 따로 없고 또 보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보는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나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로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써봤어. 단어의 스펠링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알 수 있으면 좋으니까 써보고 그 다음에 계속 말로 쉐도잉 하면서 딕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영어 연습을 했는데 사실 손으로 이게 100번 쓰겠다 하면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생각보다 말로 100번 해보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외에도 약간 흔히 우리가 영어 단어도 암기다 보니까 이 망각곡선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 단어를 외우겠다. 그러면 일단 10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는 그 아까 외웠던 10개 추가해서 20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그 20개 10개 추가해서 30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좀 누적해서 망각곡선을 내가 이겨보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단어 암기의 주기나 개수는 어떻게 됐어? 그 양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모두 다 다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 정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30개 정도 공부하려고 목표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단어장을 여러 개 하다 보면 이게 겹치는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사실 맞아. 한 3분의 1 정도는 봤던 단어인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 그럼 이제 이런 단어들은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좀 쉽다 싶으면 그 단어장에 대해서는 좀 양을 늘려보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 주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망각을 이겨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하더라도 최대한 자주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혹시 어땠어? 사실 어떤 지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에 따라서 단어 암기량이 매번 좀 불규칙하게 달라졌던 것 같기는 해. 대신에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단어 테스트를 시험지를 이제 만들어서 단어 암기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했고, 그리고 단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잖아.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서 굳이 개수를 정해두고 뭐 하루에 외워야 할 범위를 한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단어 공부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일주일에 몇 개 이상씩은 반드시 외우자라는 단어의 하한선 정도는 정해놓는 게 이제 좋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단어를 좀 실전에 좀 어떻게 활용해 본 경험이 있어? 맞아. 단어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를 실전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듣기랑 독해는 본인이 암기한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오디오를 들을 때 이 단어 내가 외웠었는데 이렇게 나오네? 아니면 독해 지문을 볼 때 이제 반복적으로 내가 외운 단어를 이제 의식적으로 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지. 말하기나 쓰기는 이제 암기한 단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전의 장처럼 사용하면 돼. 난 말하기를 더 좋아했거든, 사실 쓰기보다는. 그래서 단어 암기를 할 때부터 이 단어를 외국인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활용하지? 이런 걸 항상 고민하면서 암기를 했던 것 같아. 원어민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새롭게 공부한 단어들을 직접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훨씬 내가 암기한 단어도 오래 남더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말하기나 쓰기에 직접 응용해서 활용해 보면 각인 효과도 크고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지. 나는 그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단어를 암기해두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전치사가 필요한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도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해석할 수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Mary가 뭐뭐와 결혼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면은 전치사가 필요한지 없는지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 성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 단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이것도 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니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문법적인 측면 외에도 과제에서도 우리가 영어로 특히 쓰기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 동어 반복을 좀 최대한 지향하고 많은 단어를 좀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거를 그냥 sad라는 단어만 단순히 쓰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뭐 down, gloomy, 뭐 depressed, miserable 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좀 써볼 수 있으면은 표현의 깊이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해. 맞아. 고난이도 지문일수록 분명히 같은 표현인데 좀 더 세밀하고 이제 난도 있는 어휘들로 묘사될 때가 많잖아. 아무래도 어휘량이 풍부하면 그런 고난이도 지문을 독해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영어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카트레인이라는 앱을 함께 써보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이 앱이 원래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한 선생님이랑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었는데 엄마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개인들 전용 상품으로 이번에 나왔다고 그래. 그러면 본격적으로 앱을 직접 실행시켜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오, 반가워요라고 뜨네. 홈화면을 보면 4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 스터디가 있고 테스트, 퀴즈, 그리고 랭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부 위주로 설계된 단계적으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테스트 영역은 이제 중등부나 고등부를 위해서 좀 더 고난이도 영어 단어들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암기할 수 있게끔 고안된 플랫폼이라고 해. 우선 스터디를 먼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맞아. 파닉스부터 수능 어휘까지 연령대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재들을 보면 출판사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시험 대비할 때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맞아. 전 학년 내신 단어가 모두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럼 한번 해볼까? 중학교 3학년 영어 기출 단어를 선택해볼게. 유닛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유닛 1을 한번 같이 해보자. 처음엔 플래시카드로 시작을 하는구나. 이 플래시 캘린더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문장도 한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또 반복하는 횟수도 정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맞아. 단어가 단순히 영어 단어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랑 예문 그리고 오디오까지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암기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 오디오를 통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단어들이 순서대로 계속 플래시카드 형식으로 나와서 이제 공부 스타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다음 단계는 뭐지? 다음 스텝은 월드 빙고라고 하는데 빙고 게임 같은 건가 보다. 눌러볼까?
requirement. 이렇게 한글 단어 뜻에 맞는 영어 단어를 매칭해서 이렇게 골라서 약간 빙고처럼 학습할 수 있게 좀 더 되겠구나. 게임처럼 단어를 외울 수 있겠다. 그리고 단어가 정말 많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아예 빈칸으로 단어를 주면 이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첫 단계에서 사지선다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은 좀 단어 공부를 처음에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해보니까 내가 맞은 단어들은 카드가 그대로 뒤집혀 있더라고.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랑 아는 단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 맞아. 복습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네. 딕테이션으로 한번 더 먹어보자. 딕테이션 단계는 이제 빈칸에 철자를 넣는 그런 형식이고 먼저 원어민 발음을 듣고 단어를 한 번 더 상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단어를 적는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게. In any case, In any case니까 이게 모든 단어 스펠링을 적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 정도만 뚫려있는 빈칸을 채우는 거라 확실히 큰 부담 없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았다. 왜 이렇게 좋아해? 다음 단계는 뭔지 볼까? 팝 퀴즈네. 팝 퀴즈에서는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영어 단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경기 시합이니까 이렇게 시간 안에 풀고 약간 사지선다 문제, 객관식 문제 풀듯이 점검해 볼 수가 있네. 마지막 단계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국어 빈칸이 뜻이 다 우선 뚫려 있구나. 있는구나. 한국어 뜻에 약간 영어 단어를 매칭해 보는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뭐지? 아니네. 쓴데 아니? 뭐야? 이걸로 내어주세요. 이게 뭘까요? Get used to get 아니야? used to.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는 단어를 쓰면은 라이팅 단계에서는 내가 이 단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를 정말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네. 그래서 이렇게 5개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단어를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저번 해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매일매일 약간 좀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단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보면 다이어그램으로 단계별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있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번에 학습할 때는 좀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단어를 좀 빨리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맞아. 5개의 단계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단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솔직히 누구라도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내가 틀린 단어들은 여기 보면 오답학습란이 있잖아. 내가 이번에 틀린 단어를 다음번에도 반복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서 반복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단어 좀 잊어버리기 전에 오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혼자서 막 단어장 이렇게 펴놓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좀 지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앱을 가지고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부분 한번 살펴볼까? 두 번째 섹션이 테스트였는데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장 하나에 보통 1,800단어 정도가 있잖아. 그 단어장을 통으로 테스트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매일 200에서 400단어 정도를 반복적으로 시험을 치는 거지. 그래서 단어 암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먼저 보면서 자연스럽게 단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실제로 써본 학원들 같은 데서 들어보니까 랜덤 테스트를 좀 자주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학생들 단어 성적이 계속 우상향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 처음에 몇 단어를 학습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제한 이런 게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같이 있네. What 이렇게 difficulty doing? 그 팝 퀴즈와 유사한 형태로 객관식 문제가 일단 있고 Look out.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여기서는 되어 바로 답을 알 수는 last 없네. resort. 실제 시험 보듯이 쭉 이렇게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잘 활용하면은 단어 암기하는데 이 스터디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학습을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리포트가 쭉 뜨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맞췄고 어떤 걸 선택해서 틀렸는지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것 같네. 리뷰 노트에서는 또 틀린 것만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내 취약점이 어딘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이걸 좀 미리 한번 좀 써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루틴을 좀 만들어주는 게 단어 학습 약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 랜덤 테스트를 만들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셔플해서 계속 단어를 보여주니까 지루하지 않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사실 어떻게 단어를 먼저 암기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칠 수 있지? 좀 의아한 부분이 들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단어는 다른 공부처럼 막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러는 학문이 아니잖아. 오히려 테스트를 내가 먼저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와 아는 단어를 확실하게 처음부터 알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 이게 또 그리고 여기 아까 봤듯이 좀 다양한 교과서에 있는 교재 자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신 기간 때 랜덤 테스트 계속 돌리다 보면은 내신 보는데 단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앱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좀 느끼기에 좀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 이제 단순히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어에 어울리는 Favorite. 예문이나 그림 그리고 오디오가 Favorite. 모두 갖춰져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나는 영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주변을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고 그냥 암기한 학생들이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단어 암기 팁에서도 말했듯이 단어는 늘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잖아. 그래서 오디오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단어의 암기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지. 그리고 단순히 입시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준과 필요도에 따라서 단어집을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불규칙 동사 복화라든지 유의어 사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너가 말한 그 어원집 같은 이런 단어집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어집 외에도 실제 기출된 평가원 기출 문제집으로 모아져 있더라고. 사실 영어 듣기 평가도 직접 인터넷을 서칭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 앱에 기출 문제까지 모두 담겨 있으니까 이제 영어 듣기 영역까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단어 공부하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듣기 평가로 좀 넘어가 보고 이렇게 할 수 맞아. 있겠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앱을 쓰면은 큰 노력 없이도 단어가 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 이 부분이 좀 장점일 것 같아. 본인만의 공부 루틴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랜덤 테스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할당량을 딱 정해주니까 이 앱을 쓰면은 본인만의 루틴도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이 앱이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좋다고 생각했어. 오늘 단어 공부법을 보카트레인 앱으로 좀 한번 적용해 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보카트레인에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기출 어휘들이 담겨 있고 내신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모아놓은 단어집들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따로 풀면서 이제 단어 공부용으로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내가 2025년용 수능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치면은 지문 분석을 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복습용으로 이 앱을 활용해서 이제 수시로 단어들을 까먹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푼 직후에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풀면서 너가 말한 그 망각곡선을 이겨보는 거지. 나도 사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망각곡선을 좀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생각하는데 이 앱이 그 습관을 좀 관리해주는 데 쓰면은 좋을 것 같아. 단어장은 이렇게 좀 들고 다니려면 되게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 중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앱만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매일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이 앱을 통해 좀 지킬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뭐 일주일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정도를 정해서 스터디로 기초를 잘 다진 다음에 랜덤 테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일주일 내내 그 똑같은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잘 외워질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루틴을 좀 만드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중고등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테스트를 먼저 보면서 최대한 단어 암기를 하고 거기서도 내가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스터디 앱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 그 단어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테스트를 하고 스터디를 할지 스터디를 하면서 테스트를 할지 좀 잘 선택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네. 오늘 이 영상을 봤다면 영어 단어만큼은 꽉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보카트레인 앱에서 스튜디오 S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말 큰 이벤트를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또 다른 공부법이나 궁금한 주제 있으면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더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스튜디오 S 친구들 안녕. 전문가의 입시 팁 다양한 서울대생이 뭘 만드는 진짜 톡